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0이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저희 정말 그 한국 축구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시리아전 승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일부에서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칭찬은 해줘야겠죠. 이겼습니다. 정말 네. 한숨 돌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리아전 승점 3점은 뭐 최소한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와의 승점 차가 좀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의 구도 자체가 이제는 이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3강 체제로 완전히 굳어졌다. 이 얘기는 세 팀은 적어도 플레이오프권까지는 확보가 된다. 물론 아직도 이제 경기 수가 좀 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시리아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분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플레이오프권 정도는 이제 확보가 되는 듯도 한데 문제는 여전히 다른 상황은 변한 게 없다.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플레이오프 가면 안 돼요. 지금 뭐 저쪽 B조와 또 해서 그걸 또 북중미와 또 하고 이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정말로 이제 신락 같은 확률이 돼버리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가면 안 되는 거고 직행 결국은 가야죠. 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경쟁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살얼음판. 네. 그리고 또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기긴 했지만은 오히려 경기 내용 면에서는 조금 시리아가 더 우세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한 6월 스페인과의 평가전부터 해서 1년에 한 10경기가 넘는 경기들을 통해서 경기 내용 쪽으로 사실 압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좀 부족했죠. 시리아전까지 그것이 이어졌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저는 골대 맞는 순간에 저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것뿐이 아니죠. 사실 시리아가 전후반 통틀어서 세 차례 결정적인 정도는 장면. 네, 완벽한.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세트피스에서 골 넣기는 했지만 시리아만큼의 찬스가 없었거든요. 네. 이거 다 들어갔으면은 1대 3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일단은 가장 최악의 상황은 지금 면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호흡을 정리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세 경기에 대해서 또 과연 이제 대표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네. 이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시기가 됐다. 물론 뭐 작년 말에 해야 되지 않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사령탑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슈틸리케 감독 체제로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자,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간단하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1차 일단 목표는 뭐 다음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것을 떠나서 눈앞에 닥친 세 경기를 잘 치러서 본선 진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카타르 원정도 카타르가 지금 최하에 있긴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아직 가능한 상황에서 포사티 감독이 지금 1차 소집 명단 30명을 또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옥석을 가려서 젊은 선수들도 일부 집어넣겠습니다만 지금 동기부여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정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전, 이란이 우리와 카타르 경기를 할 때 우즈벡전이거든요. 네. 그 상황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즈벡에 혹시 이란이 지거나 낙마할 경우 우리와의 경기 때 총력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마지막이 역시 또 우즈벡 원정입니다. 그게 승점 이른바 6점짜리 반두대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경기력으로 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죠. 원론적인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결국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감독 교체나 뭐 유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술위원회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내용으로 그 세 경기에서 승점을 어느 정도 따서 진출을 할 확률이 있느냐. 네. 또는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감독 경질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또 보통 통상적으로 감독 교체 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또 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확률은 또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기술위원회가 좀 장기간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좀 도출해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일단 본선 진출의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결정을 내릴 된다. 수 있는 네. 그런 단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질을 하게 돼도 그 대안을 찾아서 어느 기간 안에 선임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술위원회가 이제 열린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술위원회에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뭔가 설문지를 돌릴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선수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 라커룸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슈틸리케 감독으로 계속 갈 경우에 같이 결속해서 투혼을 불사를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슈틸리케 감독과의 소통이 잘 되느냐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예, 뭐 또 잘못 이해가 되면 아니 뭐 그럼 뭐 선수들의 반란을 뭐 유도하는 거냐?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슈틸리케 감독이 정말 이제 오랜 기간 감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던 분위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유임을 해도 리스크가 있고 경질을 해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세 경기를 믿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그 의견을 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만약에 거죠. 결과에 선수들, 따라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선수들이 뭐 외국에서도 왜 감독 경질 막 위기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뭐 예를 들어 선수들이 막 인터뷰를 하면서 감독을 감싸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선수들은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도 우리가 해외 사례들로부터 많이 보잖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기술위원회가 정말 냉정하게 선수들의 그 분위기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여전히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를 가지고서 이 감독과 함께라면 불속으로라도 들어간다. 나머지 세 경기 우리가 정말 다 불사른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또 슈틸리케 감독의 유임론에 대한 뭐 근거가 조금 더 강화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수들의 반응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 감독으로부터 그렇게 얻은 것이 없고 별로 우리의 결속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제 남은 세 경기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 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난 점이 사실 그 대표팀 경기를 보면 저도 이렇게 뭔가 축구 팬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긍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 경기를 보면 선수들도 의욕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긍심. 네, 그러니까 자긍심도 본인들한테서도 그렇죠.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보는 저도 가시적인 성적 본선 진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사실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암울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빌려줬습니다. 네, 태극기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 주주죠. 가시적인 성과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 좋은 경기, 또 기분 좋은 경기를 보여줄 권리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자긍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기술위원회가 뭐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느낌이거든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가서 평가를 또 하는 대표적인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위원회가 그 작업을 정말 객관적이면서 책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네, 그 부분을 자긍심을 말씀하시길래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리아전까지 보고 나서 선수들의 인터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이 지금 그리 높지 않다. 네. 또 선수들이 감독에게 갖는 신뢰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일반 팬들도 그런 기성용 선수 인터뷰나 구자철 선수의 인터뷰나 이런 걸 들으면 내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도 사실 느껴지는 부분인 하지만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죠. 네. 밖에 있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거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기술위원 또 기술위원장님께서 제일 잘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동기부여가 형성된 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기력이 좀 어그러져도 거기서 분위기가 하나가 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죠. 만약에 감독을 경질한다면 대안이 누구냐? 대안이 있느냐?
외국인 감독이 들어와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외국인 감독이 지금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죠.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카타르 원정까지는 지금 2달 한 열흘 정도가 남긴 했습니다만 당장 외국인 감독이 와서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컨트롤을 해서 자신의 색깔을 주입해서 들어간다. 그것도 약간 무리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술가가 진짜 필요하다. 뭐 장기적으로 본선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 본선 진출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팀을 단합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어떠한 방식이라도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슈틸리케 감독 유임, 슈틸리케 감독 경질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인데 만약에 유임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고 약속을 해야만이 유임을 할 수 있는 저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슈틸리케 감독의 일단 좀 태도 같은 부분들 저희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술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그 포메이션을 뭘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전형에 대한 자기가 얘기고. 쓰는 포메이션 상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신이 그럼 그 포메이션에서 과연 보여준 축구는 뭔데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내가 쓴 포메이션을 가지고 뭐라 그래? 그 사실 딴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뭐 통역이 어떻게 얘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전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건요. 이 정도 시간을 주면 감독은 어쨌든 그 사람의 색깔이 보이게 돼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이 감독이 추구하는 색깔이 이거구나가 선수들한테 주입이 돼서 근데 이제 그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걷어대고 그럼 뭐 3백이니 4백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슈틸리케 감독은 아마 질문의 의도를 전혀 지금 이해 못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슈틸리케 감독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임이 된다면 만약에 유임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 일단 정확히 문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뭐다. 수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미드필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공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거부터 핀포인트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 인식을 해서 그럼 문제 인식이 정확히 되면 그러면은 이 안 됐던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또 미드필드에서 안 됐던 부분은 또 이렇게 내가 보관을 갖고 있고 뭔가 그런 거를 보여주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여태까지는 정확한 문제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어떤 구체적인 세밀한 문제 해결의 어떤 플랜 이러한 것들을 슈틸리케 감독이 뭐 명확하게 내놓거나 뭐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 딴소리하고 뭐 이런 것과도 좀 맥락이 일치합니다만 뭔가 우리가 슈틸리케 감독에게 받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 월드컵 본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여태까지 뭐 월드컵 예선 때 뭐 고생했던 적들은 꽤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하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봤을 때는 아시아에 우리는 강호죠.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강호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슈틸리케 감독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혹시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게 너희가 지금 2위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문제가 뭔데? 근데 우리는 이 경기력 이렇게 아주 간당간당한 상황 이렇게 뭐 시원하게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아슬아슬한 2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 자리는 뭐 물론 기술위원회가 결정을 할 거고 기술위원회가 잘 결정하길 그냥 바라는 축구 팬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자신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임엔 절대 반대입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유임을 주장하는 분도 물론 있겠죠. 왜? 현재 2위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명분을 중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2위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은 사실은 가시적인 그 성적 수치화된 2위라는 숫자보다는 남은 3경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질 그 경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 나타날 리스크를 더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진이 왔어요. 여진이 오면 그 다음엔 강력한 지진이 항상 올 것을 대비를 해서 그 여진이 왔을 때 치밀하게 내진 설계를 다시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우리나라 같은 내셔널리즘 문화를 가진 이 축구 문화에서는요.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못한다.
그럼 저는 대재앙이 온다고 봅니다. 대재앙이 오죠. 네. K리그부터 해서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 뭐 스폰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전체적으로 다 축구계가 암흑기에 당분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지진이 오기 전에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네. 그러면 지금 논의를 해서 그게 아예 없다. 그 방안이 아예 없을 것 같다. 그냥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입이 모아진다고 논의가 된다면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를 100년 이상 해왔고 정말 그 지역에서의 그 애양심과 그 축구 사랑 문화가 두껍게 아주 잘 다져져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뭐 프랑스도 예전에 뭐 2번 연속 월드컵 못 나온 적도 있고 뭐 잉글랜드도 뭐 월드컵 쉬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나라하고는 월드컵 지금 못 다른 나오는 거죠. 거랑 우리 같이 정말 그 프로축구 자체의 기반이 진짜 그 아주 백지장 같이 얇은 이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의 나라가 월드컵 못 나오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전에도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 축구협회가 쓸 수 있는 예산 같은 게 이제 줄어들었을 때, 스폰서가 줄어들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A 대표팀은 그래도 비슷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다음에는 그래도 월드컵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풀뿌리 축구들을 비롯해서 정말 지금 정말 중요한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축구에 좀 대계를 내다보고 벌여왔던 그 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정말 많이 줄게 될 거예요. A 대표팀 예산은 거의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많이 줄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축구의 앞날과는 아주 이제 동떨어진 결과가 되고 저는 여기서 좀 비슷한 맥락에서 차제에 선수들에게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표 선수 혹은 대표급까지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이미 다 좋은 클럽들에서 대부분 뛰고 있고 연봉도 뭐 엄청나게 센 선수들도 많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월드컵 본선 행위 실패해서 잘못돼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될 경우 그러면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동생들 저 후학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축구 어려서 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지금 늘어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가 불안할 정도로 지금 축구를 어려서부터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한번 형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계속 이거를 갖다가 화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음 카타르 원정까지 지금 2달하고 열흘이 남았어요. 60일, 70일 정도 남았죠. 70일 정도면 저는 조금 시간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뭐 감독이 오던 아니면 이제 외국인 감독이 어떻게 탁 접촉이 돼서 좋은 감독이 오던 간에 너무 조급하게 결정은 하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더 하고 저는 이제 얘기 안 할 텐데 아까 제가 만약에 유임이 된다면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어떤 정확한 문제인식 해결책을 그리고 제시하고. 디테일한 해결책 명확한 플랜을 내놓는 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전제가 되어야 유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경질에도 사실 전제가 붙죠. 네. 지금 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예요. 만약에 막상 경질을 했는데 슈틸리케 감독 이 주고 있는 어떤 희망의 지수보다도 예를 들어 더 희망의 지수가 낮아지는 예를 들어 인선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사실 축구 팬분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정말 이 세 경기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그 월드컵 본선 행위라는 그 목표에 가장 그 실리적이고 가장 좋은 선택을 정말 명분 이런 거 다 없이 정말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 합리적인 선택을 그게 제일 해야 중요한 겁니다. 한다는 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지금 국민들이 기술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지금 위임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진짜 진심으로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본선 진출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말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만 짧게 하면 네. 히딩크 감독 때와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점? 크게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뭐 히딩크 감독은 5대0으로 지더라도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체코 이런 팀한테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이란, 중국 뭐 이런 팀한테 지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다르거니와 히딩크 감독은 설사 비판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조차도 6월에 첫 경기 폴란드전 그리고 그 이후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슈틸리케 감독 그 아시안컵 어느 성공하고 그 이후부터 한동안도 또 비판을 조금 주저하게 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히딩크를 봐라. 히딩크 감독도 뭐 한창 막 욕먹고 그러더니만은 뭐 엄청난 정말 업적을 이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아 이거 잘못 지금 비판하면은 또 나중에 이게 뒤바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정말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히딩크 감독과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히딩크 감독은 지고 있는 순간에도 정말로 그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명확한 플랜이 있다는 것을 사실 아주 허심탄회하게 히딩크 감독은 기자들하고도 소통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또 히딩크 감독은 상당히 코치진이 좋았잖아요. 네. 히딩크 감독은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 훈련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거를 새롭게 도입해서 전수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전문가 코치진을 많이 또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A 대표팀의 코치진을 보면 일단 뭐 양적으로만 봐도 오히려 20세 이하 대표팀 코치진보다 그 양적으로도 떨어져요. 이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뭐 피지컬 전문가 뭐 이런 거 더 부족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비판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도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래도 이 감독은 희망을 걸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 암시들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슈틸리케 감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말에 결국 수석 코치진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설기현 코치나 차두리 코치로 보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얘기했던 대로 그것까지도 안고 지금 기술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히딩크 감독님 때는 최종 목표 본선이 월드컵 본선이었어요. 바로 2002년 월드컵. 그래서 이제 소집 기간도 좀 길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랜을 짰습니다. 근데 이제 슈틸케 감독은 본선이 아니고 최종 예선이 진짜 이제 경기죠. 지금까지 사실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기다려준 것은 시간을 주면 색깔을 낼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기다린 거죠. 계속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좀 기다린 겁니다. 왜? 끝날 때마다 다음에 개선된 내용 뭐 해서 나오겠다. 이번에는 똑같은 인터뷰를 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네.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마지노선이 지났어요. 네. 히딩크 감독은 그래서 결국은 색깔을 보여줬죠. 네. 그럼 결과도 냈고 성과도 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시기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질론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지금 감독 바뀐 나라 많아요. 네. 그 바뀌어서 또 좀 반등한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몇 개월 전인가요? 제가 클린스만 감독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뭐 했었는데 미국. 미국이 네. 결국 바꿔서 지금 분위기 지금 좋아졌어요.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무작정 또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시기고요. 어려운 상황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은 사실 뭐 전술도 중요하고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단합이 잘 돼서 남은 3경기를 잘 치러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른 실리적인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저희도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한 주 쉬었는데요. 이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A매치 기간도 끝나고 자 이제 리그 경기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해야죠. 심리적인 근데- 부담감이 없으셨었죠? 아니, 근데- 제가 페이스가 좋았는데 그 A 매치 브레이크 때문에 네. 제가 약간 페이스가 그러니까- 좀 쉬었어요. 지금. 네. 이번 기회로요 리셋을 하고 예? 자 이제 이게 진짜 이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번에 진짜 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 두 분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긴장하게 하는지 자 다시 돌아온 승부 예측 3경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과 에버튼 네. 경기고요. 그리고 K리그 전북과 FC 서울의 경기가 또 일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할 경기는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 차례대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리버풀과 에버튼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1대1 무승부 예상합니다. 오, 네. 네, 리버풀이 쿠티뉴나 피르미누가 대표팀 브라질 경기를 2경기를 다 중계를 했는데 괜찮은 폼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약간 지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에버튼이 좋습니다. 네, 푸네스 모리가 지금 부상 빠졌습니다만 어차피 최근에 윌리엄스나 자기엘카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주전으로 좋은 수비를 해주고 있고 슈나이달린 들어가면서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고요. 루카쿠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에버튼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머지사이드 더비는 항상 뭐
치열한 경기가 됩니다만 네네. 이 경기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승부 될 것 같다. 무승부. 일단 에버튼은 셰이머스 콜먼 선수가 아주 좀 비운의 부상 상태 그렇죠. 들어간 게 다른 부분들보다도 저는 조금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르미누 쿠티뉴 선수의 그 장거리 여행은 분명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리버풀 구단에서 그래도 피르미누 쿠티뉴 선수 빨리 실어오기 위해서 또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버튼과 리버풀의 이 머지사이드 더비가 사실상 한 2010년 이후로는 에버튼이 승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아까 윌리엄스 선수, 자기엘카 선수 믿는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에버튼의 4백 라인이 리버풀의 공격을 받아내기에 약간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한 판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리버풀도 랄라나 선수의 부상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뼈아프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리버풀이 2대1 정도의 2대1. 승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러니까, 1대1. 1대1 무승부. 신하영 아나운서는 무조건 리버풀 승리 가야죠. 네. 지난번에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 무승부를 예측을 했는데 맞았거든요. 네.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리버풀 승리. 사실 이거 그 국가대표 기간이 없었으면 에버튼 쪽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에버튼이 최근에 워낙에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에버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A매치 브레이크가 그렇게 좋을 거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에버튼이 사실 2017년 들어서 단 한 번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페이스가 좋았는데 요거 한 번 A매치, 딱 네. 쉰 거는 오히려 에버튼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전북과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전북이 이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팀 못 뽑힌 김보경, 뭐 신영민, 뭐 수비수 이재성 이런 선수들 아주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 같고요. 대표팀의 피로도가 있는 선수가 또 별로 없습니다. 네. 최철순, 뭐 김신욱 선수 한 경기씩 좀 뛰었습니다만 물론 황선홍 감독의 FC 서울이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가지고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간의 호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전북이 한 점 차 정도로 이길 겁니다. 사실 이 A매치 휴식 기간은 전북보다는 서울이 정비하는 데는 도움이 더 됐을 것은 그렇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이번 A 대표팀 선수들 뭐 K리거 나간 선수들은 거의 다가 전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쪽에서 오히려 반가운 휴식이었으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 전북이 제가 중계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마지막 그 순간에 서울에게 홈에서 우승을 놓쳤어요. 네. 박주영 선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전북이 뭔가 이거는 분위기적으로 불살라서 신승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습니다. 네. 나도 전북 승리. 한번 따라오세요. 원래 생각한 건 전북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께서 전북 승리를 보셨으니까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이 진짜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수령이죠. 네. 아스날이 4위 안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을 네. 만드느냐, 아유. 못 만드느냐의 분수령입니다. 네. 벵거 감독도 지금 뭐 수선하고 산체스도 수선하고 뭐 대부분 좀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오히려 아스날이 홈에서 응집력을 발휘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1대1 봅니다. 아스날이 산체스 선수가 멀리 갔다 왔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잘 안 풀리면은 아스날은 사실 희망이 한 50%가 줄어듭니다. 물론 맨시티도 아구에로 선수, 뭐 다비드 실바, 뭐 르로이 사네 선수, 뭐 다들 다 A 매치 피로도는 있기는 할 거예요. 오히려 맨시티가 더 많을 수도 많죠, 있어요. 맨시티. 요즘은 아스날 하는 거는 왜 다 기대가 안 되는지 그 아스날이 최근에 각종 대회 도합돼서 한 달여 사이에 한 6번 졌나 그래요 지금. 이거를 벼랑 끝 승부예요, 한 의원님. 아스날. 어떻게 정말 보시겠어요? 갈등되는데 네.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그런데 산체스 선수의 컨디션이 한 7, 80% 정도는 된다는 전제하에 뭐 간신히 비기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번에도 예측이 같기 때문에 신한 아나운서가 이번에 편해졌어요. 네. 네. 편하게 맨체스터 시티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이렇게 심적 부담을 이렇게 덜어주시다니. 신한 아나운서의 네. 올킬 확률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승부 예측 정리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은 요즘 입버릇 같아요. 꼭 다 하고 나면은 저는 신하영 씨의 올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의 매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그게 아니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석을 보고 나면 보통 그런 분석
보다 내 생각을 가미해서 내 촉을 가미해서 변화를 줬을 때가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직관적으로 보고 스트레이트를 간 거고 스트레이트에서 약간 비틀었을 때가 확률이 높다. 신하영 씨가 항상 약간 비틀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신하영 아나운서의 확률이 저는 항상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간 걸 네. 조금 그걸 보고 비틀기 때문에 영원히 네. 확률이 가장 높으시겠어요. 하지만 축구 모릅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될지 승부 예측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버풀과 에버튼의 경기 한의원님 리버풀 승리 보셨고요. 장의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 리버풀 승리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북과 FC 서울의 경기 한준희 위원님 장지현 위원님 두 분 다 전북의 승리 예측하셨고요. 저는 무승부 예측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 역시 두 분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무승부 예측하셨고요. 저만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그렇습니다. 점쳐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새로 들어가는 거죠. 네. 아니, 혼자 새로 들어가세요? 저는 통산 성적 계산할게. 참 이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유치하게 만듭니다. 자, 다음 주에 결과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희 1부 정말 알차게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